안녕하십니까. 복지상식 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복지제도입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지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신문 같은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인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시군구청에 좀 도움을 요청해 보지 라고 이제 왜 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 집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예를 들어서 주된 소득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구금시설에 갔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소득자, 예를 들면 2차적인 소득자가 휴업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해서 가구에 좀 큰 소득원이 줄어들었다든지 또 중대 질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다든지 심지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되어서 지금 생활이 어렵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라고 생각되는 사정이 생기면 일단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긴급복지는 글자 그대로 시군구나에서 이 집은 정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만 소득과 재산이 좀 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수를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환수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이 정말 어렵다라고 싶으면 시군구나 읍면동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정보를 주고 또 그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지원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주된 소득자의 사망, 또 화재,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사유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일단 국가는 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5%,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하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52만 원쯤 되니까 그게 75%면 338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340만 원 이하 정도에 해당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전세금 이런 것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3,500,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 원 이하이고 통장에 500만 원 이상이 없다면 바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엄격하게만 보시지 말고 일단 많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는 일단 통장을 조회해 봐 가지고 통장에 500만 원 이상이 없다, 또 주거 지원의 경우는 700만 원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육안으로 봐서 이 집은 좀 도와줘야 될 만하구나 라는 상황이 이라고 판단되면 신청하고 48시간 안에 판단해서 24시간 안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는 이게 평생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지원합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산이 좀 많거나 소득이 조금 좀 많다 하더라도, 즉 75%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집은 일단 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실제로 저는 광주 남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제가 활동을 했고, 지금도 남구청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달 이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얼마나 지원해주면 좋은지, 또 의료급여를 연장 신청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선지원 후 조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 100건을 지원을 해줬다면 대개 한 70건 정도는 기준에 맞고 한 30% 정도는 기준보다 살짝 이렇게 높은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그 돈이 생계비나 의료비로 쓰여버렸기 때문에 환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의료비를 지원한 이후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 차량 가해자하고 이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통장으로 목돈이 좀 들어왔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 즉 현금 유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예를 들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300만 원을 다 환수하는 건 아니고 대개 그것의 한 반 정도만을 환수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뭐 100건이다 그러면 98건 정도는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지원을 해주고, 또 시군구청의 기준에 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또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웬만하면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지원해 주느냐? 우선 생계 지원을 해줍니다. 뭐 식료품을 사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을 해주는데, 의료 지원의 경우 목돈입니다. 대개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뭐 검사비나 치료비 등 주로 이제 입원비에 해당되는데요. 입원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전체 진료비가 1,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료비, 의료비의 경우에는 치료가 완료가 안 되고 또 도움이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지원도 해줘요. 그러면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데,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진료비가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본인과 여러분의 가족 중에 3천만 원짜리 진료비를 받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무슨 제가 보기에는 뭐 심장 이식 수술이나 신장 이식 수술과 같은 정말 큰 수술을 제외하고 3천만 원 이상 진료비가 나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 지원만을 통해서라도 그 정도의 진료비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공짜로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국가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방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교육 지원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가 밀렸다 그러면 50만 원까지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힘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데에 쓰이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세금을 조달하고 있고, 또한 올해처럼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슨 그렇게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원룸에서 이렇게 출생신고도 안 되는 아이는 사망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주소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시신으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국가가 대개 긴급복지 예산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면 사실 연말에 가서는 편성된 예산은 많은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 좀 긴급복지 좀 신청을 하지 할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도와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알아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사회에서 알아서 도움을 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현재 형편이 좀 어렵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득과 무슨 재산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모든 개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개인이 자기의 소득이 지금 별로 없고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자기가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혹시 뭐 어려운 사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쉽게 제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연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나는 아직 누구랑 헤어졌다는 말도 안 했는데 친구들이 먼저 알고 와가지고 너 누구랑 헤어졌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기분이 좋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라는 것은 상당수가 권리이긴 하지만 복지를 받는 것은 권리이지만 복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상당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적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읍면 동사무소의 동장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나 또 뭐 반장이나 뭐 이장 이런 지역 주민들도 도움을 신청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뭐 우리가 또 이렇게 119에 전화하듯이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129 우리가 흔히 보건복지 콜센터라고 합니다만 129로 전화를 하면 바로 그 콜센터에서 해당되는 자치단체랑 연결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9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129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지로라는 사이트들을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라는 것을 복지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예를 들면 아이들을 어떤 보육 지원이라든지 또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거라든지 또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육급여나 고교 학비 지원 같은 것을 이렇게 신청하려면은 지금은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복지급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도 그 자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렇게 강좌를 들으면서 복지로라는 것을 꼭 한번 PC로 쳐보시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쳐보셔요. 복지로. 그러면 대개 그 복지로에는 임신, 출산, 영유아, 또 뭐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해서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도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뭐 저소득 이렇게 그 가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한 뭐 교육, 고용, 뭐 주거, 건강 이런 생활 영역별로 어떤 복지 내용이 있고 어떤 그 복지 내용에서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급여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복지로를 좀 잘 활용해 주십사. 특히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에서 별로 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저것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복지로도 한번 살펴보면 아, 복지로에 나와 있는 360가지 복지급여 중에 상당수가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아니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회보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조차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가 이렇게 많은 줄은 잘 몰랐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복지가 많다. 그래서 이제 복지로 사이트들을 활용하고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화재가 나면 119로 전화를 하듯이 129로 전화를 하면 그 다음에 조치를 국가가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